자, 오늘 우리 또 멋진 강의를 해주실 이희수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강의를 예전에도 저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 박사님 불러주셔서 왔습니다만 사실 걱정입니다. 이 탑 CEO들 모셔놓고 이 귀한 자리에 정말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는 왜 저걸 알아야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참 답답합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 이슬람권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UN 통계로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통계는 지금 한 17억 정도 통계가 나오니까 조금 과장됐다고 보고요. 이슬람 국가로 UN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정형국 기준으로 57개국입니다. 15억 57개국,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 단일 문화권입니다. 이 세계가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는 여기서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거대한 이슬람 문화권을 서구가 자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버리고 갈 건가, 아니면 우리의 시선과 입장으로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갈 건가 하는 중요한 어떤 성찰의 전환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자입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인문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류학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한다기보다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문화적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79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동을 날아가서 12년 동안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또 이스탄불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한양대학에 와 있습니다만은 귀국한 이후에도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현장에 나가 있는 현장학자입니다. 제가 금년으로 만 35년째 그 사람들과 매일 하루 5번 예배 보면서 단식이 되면 철저히 단식하면서 이너서클 속에서 부닥치면서 목격하는 어떤 실체적 진실과 또 어떤 서구의 국익 시나리오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발 이제 우리는 이 친미 반미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논쟁을 훨씬 뛰어넘어서 글로벌 문화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 이런 과정 없이 21세기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은 어쩌면 한 축이 허약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오늘 현장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할 겁니다. 사진도 많이 갖고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한쪽 얘기는 60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니까 이쪽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강의 큰 주제는 인류학자로서 균형 감각입니다. 시간이 나면 나중에 질문도 받을 거고요. 우선 인사말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분 전환도 같이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직역하면요, 주의 평화가 그대에게 깃들어서. 기가 막힌 인사말이죠. 저는 아직 이보다 더 좋은 인사말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수십 번 만나도 그냥 아살라무 알레이쿰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지구상에서 평화와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이잖아요. 근데 왜 만날 때마다 평화를 다짐할까? 인류 5천년 역사상 지속 가능한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처절한 생태 환경 속에서 평화를 절절히 갈구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평화를 얘기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레토릭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평화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말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던가요? 만나면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오른뺨, 왼뺨, 오른밤 세 번을 형식상하리고 강하게 스킨십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람 평화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뭘까? 우리 악수하잖아요. 우리 악수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류학 용어로 악수하는 것을 이제 중동에서 이걸 호스타일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적대거리죠. 여러분 아랍 남자들 자세히 보십시오. 왼쪽에 다 당금 차고 다닙니다.
이 악수글이라는 것은, 적대글이라는 것은 왼쪽에 당금을 빼서 상대의 급소를 지를 수 있는 글입니다. 치사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 잘 죽여? 한 손에 칼, 한 손에 고란, 맞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식품업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할랄이라고 이슬람식으로 도살된 고기만 먹습니다. 그건 한 인간이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할 때 영성을 두고 잡아라는 거고, 그 두 번째는 한 인간이 또 다른 생명을 희생할 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고통 없이 죽이도록 합니다. 이건 코란에 명시된 절대 계명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도살하니까 어떤 동물을,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잘라야 빨리 죽는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실천적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잡고 나서도 배를 가르고 이 해체하는 걸 매일 하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역발상으로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또 터키하고 FTA, 또 지금 중동하고 FTA 협상이 굉장히 진행 중입니다. 협상팀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에서 바이에 오시면 거꾸로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우리는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서구 문화권이니까 무리론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생적 적대글이라고 하는 DNA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역발상으로 거꾸로 상대방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오. 상대방을. 그럼 하고 100% 끌려옵니다. 왜냐하면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DN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끌어안고 거리를 줄이고, 냄새는 좀 나겠지만 아살라무 알라이쿰 우리 입에서 한마디 하십시오. 그럼 서로 감동합니다. 그런 적대거리가 좁혀진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적어도 2단계, 3단계 신뢰가 진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저도 강의를 몇 번 듣고 학교 때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이슬람 이런 쪽에 그 세계사적인 이런 문화나 이런 거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또 그 9.11 테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그 밑그림이 있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배운 것도 많고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건설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이 건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건설 회사에서 또 데리고 있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지. 저작년에 이제 MB 정권 때 우리가 이제 사우디 주택 50만 호 MOU가 이제 체결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이제 축적돼 있는 곳이 이제 중동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70년대, 80년대 100만이 넘는 연인원들이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해서 20년 동안 지금 모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한국 건설 시장에서의 이미지는 최상급입니다. 트리플 A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현대나 동아, 대우 이런 이제 빅3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너스크랩 들어가서 사람 사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유목적인 습성 때문에 외부인에 대해서 문을 잘 안 열고 이 신뢰 구축이 시간에 오래 걸립니다. 인샬라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번 신뢰를 구축해 놓으면 홈철면서 깨뜨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한 군데서 이제 수주하면 계속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중소기업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당장 결실이 없는 한 5년 뒤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이제 쉽지 않아서 어렵지만, 글쎄요, 제가 이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한국 건설 브랜드에 대한 최상급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약청을 해서라도 한번 진출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작은 규모의 독자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처음에는 아마 그게 잘 기반되어 있는 우리 대기업하고 한번 같이 조인트로 한번 진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들을 한번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시켜서 시장 조사를 좀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루트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오늘 정말 강의도 들으시고 또 사업에 이제 도움도 받으실 것도 같고. 근데 그 중동에서 여성 건설사 사장이 진출하면 그 저항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성은 차별받지만 동시에 여성은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이기 때문에 남들이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자유롭게 액세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기서 그냥 사업하시는 게. 예, 디지털 조선일보의 김기만 국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슬람 쪽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 한두 가지 하고 질문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가장 놀란 거는 최근에 그 이슬람 쪽 분 전문 쇼핑몰이 생겼어요, 명동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게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주변에 물어보고 제가 아는 분이 입점을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이슬람권 무역을 하려면 할랄 인증이라고 아마 잘 아실 텐데 어떤 규격에 맞는 그런 인증을 이제 그 받는 제품과 의류를 합쳐가지고 생겼는데 왜 되는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그 답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CEO 과장에서 그 KBS 김인규 사장이 그 얘기했던 내용인데 깜짝 놀랐대요. 뭐 유럽, 중동 가보면은 한국 K-팝에 대해서 자기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너무 무섭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깜짝 놀랐다는데 그분 이야기가 드라마 한 번 하고 KBS 음악 중심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날 슈퍼마켓에 한국 제품이 전부 동일한데요. 특히 가루 분유, 그리고 기저귀, 그리고 무슨 그 위생용품, 칫솔, 치약 이런 거. 그래서 그 드라마 속의 한국 생활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시청률 물론 85% 90%는 기본이고 그 방송도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국을 오랫동안 깊숙하게 이해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들 전용 쇼핑몰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특히 중동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0년, 80년에 이제 우리가 100만의 이제 건설 근로자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24시간 3교대 하면서 지독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자기 눈앞에서 목격한 현상입니다. 정말 성실과 근면, 그게 그 사람들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다져놨던 인프라, 그때 우리가 뚫어놨던 사막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때 지었던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었던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아파트에서 이제 한국제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달아놓고 그 텔레비전 속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K-팝을 보고. 따라서 그때는 우리보다 못 살았지만 지금 한국은 중동보다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했습니다. 자기 전통 가치와 역사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첨단 기술과 경제 개발에 성공한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인 겁니다. 서구는 정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적어도 1200년간의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따라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가 역사적 정서, 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흘려놓았던 그 땀과 피의 그 귀중한 결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있는 이 첨단 기술을 잘 접목한다면은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한류는 약간 일회성이 있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동의 이제 한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으로 투영되고 어마어마한 4분의 1 시장을 서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 사람들 석유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나 우리는 석유뿐만 아니라 그 고객과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런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 도구마나 고정관념으로 적대적 이해당사로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생각이 바뀌면은 또 새로운 약간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아살라무 알라이쿰,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 오늘 너무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오늘 자, 우리 기립박수로 이혜석 교수님의 강의 경청을 정의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